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희원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손봉석 회계사님과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개정판도 나왔죠. 요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의 저자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 중에 계시고요. 손봉석 회계사님께서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서울에는 어렵게 올라온 건 아닌데 별세미녀 회계사님 만난 지 한 3, 4년 만에 찍은 것 같아요. 그쵸. 오랜만에 네, 찍게 됐죠. 각자 뭐 하는 일 바빠서. 네, 다 각자 바쁘시니까. 손봉석 회계사님께서는 벌써 지금 25년이 되셨다고 세무회계 사무소 운영을 하신 지. 제가 50살 됐잖아요. 그렇게 안 봐요. 동안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편집 좀 잘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엄청 많은 업체들의 세금 관리와 또 뭐 세금 신고뿐만 아니라 뭐 조사라던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오늘은 그 노하우를 이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특히 구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줄여봤습니다. 뽑아본 거죠. 네, 뽑아본 거죠.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 가족 간 작은 거래는 얼마 정도를 세무서에서 체크하고 조사 대상이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작은 거래 얼마까지 해도 되냐, 얼마까지 빌려줘도 되냐, 이런 거 제일 많이 질문 주시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뭐 2억까지는 이자를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차용증을 세팅을 해서 돈을 빌려줘도 된다. 하지만 이게 돈을 빌려준 건지 증여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순히 2억을 송금했을 때 이게 증여냐 아니면 차입이냐 이거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차용증 하나만으로.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래도 토액이라도 매달 이제 이자를 주고 지급을, 그러니까 우리 타인 간의 공전대차처럼 만들어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네. 많이 좋은 방법이네요.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각도도 보면 그 세법적으로 4.6% 이자 1,000만 원까지 네. 세금이 안 붙으니까 네. 계산해보면 2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금 효과로 보면 네. 세무서에도 그거 잡으려고 조사가 나올까? 좀 조사관이 나와서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작죠. 정치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3억 줬다고 그래서 그거는 조사가 나올까? 저는 3억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가족 간 작은 거래만 딱 가지고 조사 나오는 경우는 네, 맞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맞아요. 다른 거 하다가 가족 간 거래가 뭐지? 이렇게 검토하는 거지. 맞습니다. 가족 간에 작은 거래가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맞아요. 보통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쵸. 뭔가 그 돈으로 뭔가를 했을 때 네.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뿐 아니라 다른 혹도 하나 주시려고 그렇죠. 작은 거래를 보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작은 거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세금보다도 제가 보면 가족 간의 다툼이 더 문제. 가족 간에 돈 주고 받는 거래보다 맞아요. 이 거래 중에서 화나면 탈세 제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도 네, 세금 구분하기 전에 가족하고 이제 친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족 잃고 돈 잃고 맞아요. 탈세 제보는 더 탈세 제보는 제일 지인이 하잖아. 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걸 많이 네.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저기 가족한테 예를 들어서 네. 작은 거래 하면 네. 정세민님 영상 듣고 와가지고 네. 2억까지는 된다던데. 괜찮잖아. 차용증 쓰자. 가족이 세금은 세금인데 도대체 나한테 뭐 차용증을 지금 받아가야겠다는 거야? 이거 그렇게 안 받는데 누나? 이러면 사실 괜히 차용증 쓰려다가 맞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서 사실 세무서에서도 네. 이게 우리가 조금 뭐 세법에 좀 문제가 있고 탈세를 좀 했고 매출을 하겠다고 해서 바로 조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사실 좀 덩어리가 좀 될 때까지 세무서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너무 바빠요. 조사관이 너무 바빠가지고 맞아요. 세세함까지 신경 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 작은 거래를 뭐 2억 넘으면 조사가 나오고 2억 이하는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제 고객들 중에서도 가족 간 작은 거래도 세금 용역비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크죠. 이 가족 간에 돈을 줬는데 그거를 인건비나 뭐 이런 게 계산을 했어요. 네. 가족 간에. 근데 이거 허위 경비 아닐까? 그렇지. 오히려 세무서 그쪽을 더 많이 보지. 맞아요. 징에서 신고했나 안 했나? 맞아요. 이거 별로 사실 잘 안 봐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회계사님께서는 만약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네. 결국에 걸리게 되는데 네.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준 거다라고 준 입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올 걸로 하겠죠. 세무서는. 네, 그렇죠. 무조건 네. 증여세가 증여세가 일단 많으면 증여세를 할 거고 가공경비가 많으면 가공경비를 할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사후에 조사가 나왔을 때 네. 내가 준비를 안 해놨어요. 가족과의 작은 거래가 있는데. 네. 근데 대응하기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해보면 자 차용증 안 써놨네? 근데 나중에 몇 년 있다 조사 나왔어. 네. 이자도 안 줬을 거예요. 네. 차용증은 만들 수 있지만 이자 원금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네. 세무서에서 과연 그거를 이 차익거래 뭐 인정할까요? 저라면 조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차용증은 둘이 오늘도 써올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자도 사실 제대로 줬을까? 가족 간에 딱 하루만 넘기면 연체 이자 붙여갖고 홍보하고 이럴까요? 가족이 아니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정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응할 때는 제일 좋은 건 용역비예요. 솔직히 이거는 일해준 대가를 준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일한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 간의 거래도 사실 공짜 거래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뭔가 일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좀 더해서 정성을 더해서 가족이니까 더 대가를 주는 건 괜찮지만 뭐 아무것도 일도 안 했고 나를 도와준 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무턱대고 돈 줬다. 이거는 이해한 것 같지만 받는 사람도 사실 내가 왜 쟤한테 가족한테 형제한테 이런 돈을 내가 왜 받아야지? 굉장히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고마울까? 솔직히 가족 간에 돈 줬다고 고마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한테 했는데 내가 사례를 그랬구나. 그럼 뭐 오빠 내가 이거 고마워서 내가 조금 더 정성 담아줬어. 이런 것들을 감동을 먹는 거지. 그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 도와주고 가는 거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면 세무서도 이게 그냥 줬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난 대가를 해줬다. 뭔가 일을 해줬다. 우리 회사에 청소라도 했다. 그러잖아요. 엄마들. 그죠. 야 청소할 거 없냐? 저희 어머니도 사무실 청소해 정도에서 건데 근데 의식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엄마 사진 찍을 때 한번 사진 하나 찍어놓고 청소 너무 열심히 하네? 엄마가 청소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저희 저랑 좀 친한 회계사님도 어머님이 와서 청소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가족이 좀 해주면은 차원이 다르게 꼼꼼하게 청소해주시거든요.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걸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저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족인데 자기가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료로 해주려고 그러고 또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해서 주는 거지 그 노동의 대가 생각하고 딱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나 뭐 만원 이렇게 누가 계산합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돈인데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세무서에도 오히려 대응하기가 이 정도 대가를 줬으니까 내가 서비스 해줬으니까 대가를 준 거지. 그럼 그거에도 세무서에도 부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 회계사님 실제로 세무조사 받으실 때 이런 금전 거래에 대해서 용역비로 입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용역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황이 이해가 좀 돼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일을 했는데 나는 제주도인데 육지에 있는 누군가 전혀 일면식도 별로 없는 1년에 전화도 한 번 안 하는 사람한테 하여튼 인건비셨다 이렇게 하면 세무서에서 그게 조사하는 데는 항상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가능한 거래인가 봐요. 그러면 뭐부터 보겠어요? 비행기 티켓부터 볼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제주도에 청소할 거면 제주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주도 한 번 안 오고 돈을 뭐 5천만 원 가져와서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도와주는 그런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좀 더 담아서 주는 것은 세무서에서도 대응하는 것도 좋고 정상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어머니도 청소했는데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돈 들인 건데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근데 터무니없는 부모님 안 계신데 부모님 떠놓거나 그죠? 뭐 이런 거래도 있는데 그런 거래는 없겠죠. 드라마에서 가끔씩 나와서 그래서 얼마까지 세무서에서 체크하느냐 근데 답은 없어요. 정황상 너무 심하다. 세무서 봤을 때도 가공목금과 동종업계가 너무 많이 잡힌다든지 그리고 봤더니 가족관계를 봤더니 그냥 일도 안 하는데 뭔가 해야지만 또 학교 다니는데 뭔가 일을 계속 했다는 그 이상의 뭔가 대가가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돈이 뭐 얼마 이거 징역세 뭐 1, 2천 나오는데 조사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거 차용증 넣었다가 괜히 그거 체크하면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깔끔하게 한다고 너무 막 신고를 하나씩 해놓으면 깨끗하게 하면은 또 트집을 잡기가 쉽죠. 깨끗하게 하면 세금 줄이려고 생각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뭔가 좀 사실은 세금을 좀 합법적인 테두리지만 뭔가 이렇게 더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취직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냥 정상적인 거래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 음. 딱 금액이 얼마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그래도 10억 단 이상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세무조사 거리가 될 만한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되죠. 네, 증여세만 해도 일단 억 단위가 넘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10억 단위가 왔다 갔다 했다면 기록이 다른 데서 증거 잡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면 돈을 10억 그냥 맞아요. 주지도 않아요. 가족들도 그냥 주지도 않고 그걸 주면 그 돈을 근거에 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를 삽니다. 그 순간 자금 출처 조사하는 게 가족 간의 거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네. 뭘 사는 그렇죠. 이런 것들. 맞아요. 뭐 사가지고 뭐 유튜브 찍고 맞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요즘 그 국세적으로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국세청에서요? 네, 명품 막 자랑하고 그러면 맞아요. 저 사람 조사해서 저희 주민번호 써갖고 소득세 신고했나? 맞아요. 이런 거 본다니까. 조사관들도 사람이니까. 네, 그죠? 네,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물건 사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돈 주고 받는 것보다 물건 사는 과정에서. 맞아요. 조용히 부자가 돼야 조용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자들은 조용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 이재용 저기 회장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아. 네, 근데 자기 겸손하고 싶은데 막 너무 환호를 하니까 맞아. 괜히 그게 자기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옆에서 보면 쟤 뭐야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익살스럽게 한 게 찍혔던데 네. 우리도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괜히 맞아. 그걸 막 드러낼 필요 없는. 제가 아는 저희 고객분들 중에도 이제 자산가 분들은 오히려 본인의 부가 이제 알려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막 자랑하고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때 이렇게 넘어서면은 자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자랑하면 일단 형제들부터 옵니다. 이게 돈 있다는데 맞아. 돈 좀 빌려줘. 냄새를 네, 돈 좀 빌려줘. 그러다 보면 이제 형제 의가 깨지고 잘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 와갖고 너 잘 나간다며. 네네네. 아, 저도 유튜브 찍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유튜브 돈 별로 안 되잖아요. 네,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요즘 잘 나가잖아. 어? 돈 좀 빌려줘 이런. 계속 잘 나가셨잖아요, 회계사님은. 아 근데 타겟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손해는 그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돈 다 빌려보내요. 제가 아. 갖고 있는 게 어. 결국은 세금으로 나갈 것 같아갖고 아, 맞네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나눠 먹자. 아.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일을 줘서 진짜 일을 주니까 뭐 블로그 관리도 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고 네, 이제 저희 형제들이는 은퇴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어디 직장 구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일거리를 주는 것은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